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윤 대표 함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연이어서 오르고 있는데 260달러에 육박을 했고 연초 대비해서 65%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서 관련 수혜주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일단 뭐 네. 애플의 주가 연일 상승 가도를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연초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연초 대비한 애플 컴퓨터의 주가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가히 놀랄 만한 정도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해서 한 번도 거의 흔들림 없이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지난밤에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일 그저께는 다소간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상황들이 다소간 좀 갈등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다소간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지만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무려 연초 대비해서 65% 그리고 지난 3개월 누적은 25%의 상승률. 시가총액은 무려 1.2조 달러. 우리나라의 1년 국민 총생산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상당한 애플 컴퓨터의 시가총액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만큼 애플 컴퓨터는 지금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왜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계속되는 주가의 상승이 이어가고 있을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이를 통한 조금 좀 다양한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4가지 정도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느냐 긴장 국면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애플 컴퓨터의 미국 내 주가의 행보가 다소간 엇갈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다.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협상, 이 행보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좀 발전이 되어가는, 진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지난 밤에도 미국 시장의 상승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올 연말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좀 제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다시금 시장 내 불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팡 주식들이라고 흔히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팡 주식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애플 컴퓨터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무역 협상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 두 번째, 회사 본연의 이제 매출 다각화를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천명한 지가 한 2,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매출 다각화에 대한 천명 이후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시장과의 소통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이제 다시금 얻어가는 그런 모습들. 애플 컴퓨터에 있어서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서비스 매출이나 웨어러블 기기의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최근 발표된 그들의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아이폰 매출은 오히려 4.8% 정도 줄어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서비스 매출, 애플 TV 플러스나 각종 애플 앱에 대한 매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매출이 18% 증가, 상승.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에어팟이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55%의 매출 증가. 여기에 세 번째 상승 배경이 있죠. 5G 아이폰 출시가 이제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점. 2020년에는 애플 컴퓨터 아이폰 12 시장 내 출시를 하면서 5G를 탑재해서 출시를 하겠다.
여기에 기본적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5G 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보편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애플 컴퓨터와 퀄컴 간의 상호 칩에 대한 통신 칩에 대한 분쟁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업적으로도 주가의 상승의 주요 배경이 됐지만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주가의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 구조의 개선과 더불어서 재무 구조의 개선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런 모습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EPS를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 지난 4년 동안 살펴봤더니 자사주 매입 무려 10억 주가 넘는 12억 주에 가까운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라는 점. 2015년에 그 발행 주식수가 58억 주였다라면 지금 현재는 약 46억 주.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발행 주식 줄이니까 당연히 같은 영업이익단 속에서도 EPS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서 PER을 낮추게 되고 다시금 PER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애플에 관심이 있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애플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되고 애플 컴퓨터의 주가의 상승이 지속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애플향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LG 이노텍 관심 유효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수혜주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참전을 합니다. 5G 전쟁 이 개봉 박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퀄컴 테크 서밋에서 내년도 이런 또 지형 변화를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파생된 우리 시장이 바라볼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저께 이제 그 실제로 미국에서 열렸죠. 퀄컴의 테크 서밋 개최됐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퀄컴 테크 서밋의 주요 화두는 5G 네트워크였다. 네. 5G가 2020년에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점. 퀄컴이 5G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그저께요, 이 부분을 발표를 했죠. 5G 스냅드래곤 그 모바일 플랫폼 제품을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5G 대중화를 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5G 폰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12에 5G 통신 칩을 탑재를 해서 5G 시장에 진입을 한다. 삼성전자 이미 5G에 진입을 했죠. 근데 보급형 모델 갤럭시 A 모델에도 5G를 탑재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가 시장에 이제 5G 통신의 어떤 그 대중화의 가속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LG 역시 중저가 모델 시장 확대 전략을 확대하고 있고요. 화웨이는 중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 사용 집단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시장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 목표하면서 중국 시장에 영업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엊그저께죠. 샤오미가 5G 폰 내년 초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2020년 10종 이상의 5G 신모델을 시장 내 발표 내지는 출시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0년 CES 2020 1월 초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0은 또 2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될 것들 5G 그리고 폴더블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화두가 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제 그 5G가 상용화, 우린 이미 7개월이 됐죠.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은 내년을 상용화 원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5G 데이터 상용화 7개월 만에 무려 10만 테라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사용했다. 내년 1인당 평균이 월 평균 27기가바이트, 내년 상반기에는 30기가바이트 이상을 사용할 전망. 그 트래픽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런 부분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트래픽이 늘어나고 왜 이런 기반 속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 시장 내 시사점 그리고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시청자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이 속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한 가지. 두 번째, 스마트폰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 그대로 스마트폰 전쟁의 개봉박두. 그러면 5G 스마트폰 기기 부품 관련주들 대표적인 것들이 디스플레이 하고요, 카메라 모듈, 카메라가 특히나 이 5G 모델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이고, 5G 데이터의 트래픽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 사용이 많다는 얘기고, 데이터 사용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컨텐츠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컨텐츠 IP 보유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요, 뭐 초록뱀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그리고 이 부분은 OTT 플랫폼 경쟁 가속화와 맞물려서 교집합을 가지고 컨텐츠 관련주들은 교집합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세 가지. 지금 현재 시장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어떤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12월 말, 지금이 바로 이 미리미리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년 5G 통신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핵심 재료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